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호프집인데 나름 레시피도 공부 많이 했고 장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께서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일하는 보람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긴 하지만 돈 버는 재미도 있었고요. 저는 여자친구는 아직 없습니다. 전에 만난 여자친구는 장사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2년을 사귀다 헤어졌나요? 지금은 정신없이 사느라 여자친구를 만들 시간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오픈한 지 1년 되는 날이었고 저 혼자라도 축하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장사를 좀 일찍 끝낸 후에 저 혼자 음식도 만들고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청승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뜻깊은 날이니까요. 와인도 좋은 걸로 하나 사두었네요. 오늘은 손님을 늦게까지 안 받으려고 11시부터 오시는 손님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커플 2분과 남자분들 3분만 가시면 저만의 파티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분들 3분이 나가시고 이제 커플 2분만 가시면 됩니다. 여자분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남자분은 어느 정도 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분은 심각한 얘기를 하는 듯 보였나요? 저는 그분들이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분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남자답게 생긴 분이었고 여자분은 거기에 비해 굉장히 귀엽고 이쁜 스타일이었습니다.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에게 가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남자분이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를 왜? 하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자세히 들은 건 아니라 대충 남자분이 집이 잘 사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들도 전부 명품이었고 하는 행동도 약간 건방진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남자분은 제발 그만 헤어지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듯 보였고 여자분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따지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분은 자리에 일어서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네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여자분은 한참을 앉아서 테이블만 쳐다보더라고요. 10분이 지나도 그녀가 일어나서 갈 생각을 안 하시네요. 1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영업이 끝나서 그런데 다음에 찾아와 주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만 들렸다가 가겠다고 하시네요. 그녀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저는 재빠르게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크도 해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녀는 양손은 얼굴을 받치고 잠이 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볼일을 보다 말고 잠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일단 뒤로 물러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다시 밖으로 나와서 가게를 대충 정리했습니다. 가게 간판도 끄고 그녀가 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음식도 만들고 사다 둔 와인과 케이크도 준비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준비가 다 되어 갈 때쯤 그녀가 일어났나 보려고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를 골며 자고 있네요. 저런 것 때문에 남자분이 도망간 것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이쁜 그녀였네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일단 깨워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기요 하면서 몸을 흔들어 보았고 그녀는 기절한 듯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눕혀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치마가 가려져 있어서 일단 그녀를 안고
가게 안에 조그만 방에다 눕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제가 쉬는 곳인데 깨끗한 편이라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안고 끙끙대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녀가 양팔로 저의 목을 감싸더군요. 얼굴이 저의 목 부분 근처에 닿았는데 입에서 숨을 거칠게 쉬는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너무 이쁜 그녀를 안고 보니까 더 이뻐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 마음 먹고 가게 온 손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콩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으로 행했고 그녀를 편하게 눕혀두었나요. 테이블에 있던 그녀의 가방과 핸드폰도 챙겨서 옮겨 놓았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돌아와서 일단 혼자라도 파티를 해보자 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 안에 있던 여자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음식도 다 먹어가고 집에 가야 하는데 그녀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렇다고 가게에 혼자 두고 문을 잠그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 가게에 있는 의자들을 붙여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불도 없고 약간 춥더라고요. 자다가 의자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너무 아프고 놀라서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술도 한 잔 들어간 상태였고 다시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녀의 옆에 누웠네요. 좁은 공간이라 살이 살짝 스치는 거리였습니다. 누워 있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더군요. 이제 정말 한계점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와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죽더라도 모르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마친 후 저는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나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1주년 파티를 하다 술을 마셨고 그러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점검하는 듯 보였고 남녀가 사랑을 한 증거까지 찾아내었습니다. 당신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네요. 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신고를 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내려놓더니 망연자실하는 표정으로 울기 시작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어제 한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돌았었나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그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붙잡을 명분이 없더군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일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쯤이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서 저희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그녀는 술과 안주를 시키고 혼자서 술을 마십니다. 저는 일단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던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술값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네요. 저는 잘 들리지 않아서 그녀 옆으로 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왔다고 하네요. 죄책감에 남자친구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녀는 울더라고요. 저에게 화를 냈다가 욕을 했다가 울었다가 하시더니 그녀는 그렇게 또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리시네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희 집에 계속해서 오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녀와 친해지면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때 있었던 일을 비밀로 절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아는 날이면 저를 정말 죽일지도 모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를 속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